저는 26살 때부터 장사를 하였습니다. 책임자의 역할로 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직원으로 겪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가족이 되려고 애썼지만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날 힘들게 하였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한 분이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한 분은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마저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비위를 맞추며 내 머리 꼭대기에서 나를 조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항상 역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성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순간부터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자꾸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끊임없이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내 비위를 맞추고 본인 마음은 다르면서도 그래 옳지 하면서도 내가 없으면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위에서 내가 본 모습과는 다른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헷갈렸습니다. 대체 뭐가 진짜인지. 앞에서는 너무 잘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잘 받아줍니다. 그분이 내 말을 잘 받아주었기 때문에 내 사람이라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내 걱정을 해주었고 위로를 해주었고 내가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낀 걸까요? 그분이 나를 불편하게 한 걸까요? 나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형편이 안 되어 6, 7년을 함께한 그분을 내보내게 되었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가끔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항상 제 걱정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식사하러 오시라고 했는데도 본인에게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서 그런 것인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던 이유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였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정을 쏟았던 내 자신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이 관계가 허울 뿐이고 가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정 때문에 더 지속했다가는 감정이 쌓여서 원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그분께 설명할 자신이 없었고 잠수 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의 인간관계는 늘 이런 식이었고 항상 실망했고 내가 뭐를 해주는 관계로만 인연이 이어졌고 왜 나는 주기만 해야 할까? 이런 물음표들이 내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관계로 인연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잠수 타는 방법으로 인연을 끊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연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 선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을 준 사람에게 항상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늘에서 주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마음을 준 사람들은 다 나에게 사자가 되었을까요? 스승님께서 상대방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보이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처음 다가갔을 때의 제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 그분들께 관심을 보였고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저의 초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화가 나고 서운할까요? 내가 원하던 걸 얻지 못하여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속담처럼 제가 똥 묻은 개가 아닐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의 초심,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겪으며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하는 감정이 없는 관계. 저는 홍익 지도자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법문을 들을수록 이념을 세워야 한다. 매일매일 머릿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나는 어떤 이념으로 나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까? 초심부터 다시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스승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기만 하는 존재, 주기만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존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1살 때 돌잔치를 하고 나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하고 10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한 줄기 빛을 찾아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들게 지켜낸 아들이기에 소중하고 아끼는 아들입니다.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사랑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에 나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키웠습니다. 아들도 제 마음을 아는 것인지 공부는 못해도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저는 많은 직원들을 겪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을 갖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 키운 내 아들에게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과 물질과 인성교육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내가 홍익인간 지도자 멘토가 되려면 내 아들에게 쏟은 정성을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바빠집니다. 너무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항상 저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었을 때 돈이 아깝지 않고 웃음의 호응이 나올 수 있는 한 끼. 가게를 하면서 어설프지만 처음으로 제가 직접 레시피도 만들어보고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음식이지만 맛의 기본은 의외로 간단하였습니다. 좋은 재료, 신선한 야채, 조리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스승님의 컵 원리가 생각납니다. 모든 음식을 내 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모든 판단이 빨라집니다. 버려야 할 것들, 쓰면 안 되는 것들, 좋은 재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무엇을 채워줘야 할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3년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제가 하는 일을 더 배울 수 있는 곳에 취직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막내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시간을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늘에 감사드립니다.